4월 중에 이란 리뷰 나오고 6월 중에 중국 리뷰 나오면 북한은 7, 8월이나 돼야 될 텐데. 뭐 보통은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속도를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는 그러니까요.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 북한도 미국의 대북 정책 리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게 7월, 8월에 가서 나온다. 너무 그러면은 길죠. 4월 달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예, 가능성이 예. 있다고 보는데, 지금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하죠. 미사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은요, 미리 입력된 지표, 그를 타격하기 위해서 탄도를 그리면서 변화 없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순항 미사일은요, 마치 비행기가 순항하듯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서 뒤에서 조종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훨씬 더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 떨어지죠. 그 대신에 정확도는 높은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미사일이 있는데, 과거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을 때리기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요, 탄도미사일만을 규제 대상으로 했어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실험을 한 거는요, 그러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 나름대로의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국 사회나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되니까 어제 그런 보도가 됐고, 오늘 아침에 또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아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저도 오늘 뭐 아침에 JTBC에서 그 설명을 했고, 여러분 네이버에서 신범철 검색하시면 제가 아침에 방송에서 나간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요. 이따 오후에도 채널A에 나가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니까 5시 반 프로인가요? 그 이후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것은 뭐냐? 지난 주말에 발사했던 순항미사일보다 도발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거예요. 탄도미사일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도가 높은 도발로 볼 수 있고, 다만 그래도 또 수위 조절을 했다. 왜? 과거 미국은요,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또는 괌을 겨냥한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차원에서 논의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유엔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미국이 지금 현재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대북정책 검토, 대북정책 리뷰에 북한 관련 내용에 영향을 미치겠죠.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 반영될 거예요. 북한의 도발을 보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협상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북한이 이렇게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은요, 결국 더 큰 도발을 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이고, 이게 발사됐을 경우에는요,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돼요. 미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부터 내가 북한 문제를 잘 관리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안 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몇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발사하는 거, 도발하는 거 봐라. 바이든 행정부 잘못됐다. 이러한 국내 정치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대북 협상안을 만들 때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할 것이다. 이게 참 저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제재를 먼저 완화해주자, 이런 것까지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블링컨 국무장관이 과거 이란 핵협상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란 핵협상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이란 핵협상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동결거래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는 협상이 될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 핵협상 방식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먼저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첫 단계로 동결거래를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것은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고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순항미사일 발사를 왜 발표 안 했느냐?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미국도 거기에 호응을 해줬던 것 같아요. 북한이 도발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고 강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북한의 의도에 말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맞물려져 있는데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일본이 더 먼저 발표를 했어요. 한국은 발표가 늦었어요. 일본보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뭔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경향이 반영됐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즉각 발표를 하고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를 알리고 제대로 된 대응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김진백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 동해 쪽에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2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상의 발사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못하냐? 일본 쪽에서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결국에 탄도미사일일 겁니다. 다만 우리 군은 이러한 발표를 왜 못하겠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북한이 그런 미사일 발사했는데 재작년이네요. 불상의 발사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것을 갖다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불상이 하늘로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찍어갖고 많이 돌린 기억이 나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다. 저는 우리 군이 그렇게 한 것 같진 않고요. 이거를 발표할까요 할 때 청와대에다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연이 되고 말이 조정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선다면 그런 식의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와대 차원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것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나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하영 선생님, 이제는 미사일을 쏴도 국민들이 그러려니 하나 봅니다. 사실 이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엔 무엇으로 연결되냐? 안보 불감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평화담론이면 좋은 거고 안보담론은 안 좋은 거다 하는 잘못된 양분론이 한국 사회에 퍼져나갈 것이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수가 정부가 됐든 진보 정부가 됐든 있는 위협은 그대로 잘 알리고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항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이든 북한이 발사 실험을 했으면 그 발사 실험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리고 그것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알리고 그렇지만 그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설하겠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지금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발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뭐 문재인 정부겠죠. 이거는 제가 가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참으면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상 결과는 우리도 나름대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 인비 내에 협상의 결과가 없으면 우리의 이러한 접근은 국민들로부터 실패한 접근이라고 평가받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정부는 이 문제의 대화의 기회를 여전히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부담을 안고 1년 정도 남은 임기 내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실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임기 내에 이러한 것을 계속 전개하면서 여러분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날 때 성과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마치 또 뭐 정상회담 하면서 평화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 단계가 정상회담을 했다고 해서 모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력의 출발점이니까 차분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정상회담도 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없으면 국민들께 임기 말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선의를 갖고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모든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 부분은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만약에 보수 정부라면은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 제가 안보실장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북한이 또 도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도발을 우리가 좌시할 수 없고 그러한 도발에 대응한 우리의 대비태세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외교적으로 고립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겠습니다. 하면서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중 간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이러한 노력을 전개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각각의 입장에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물론 냉정한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 사실관계를 늦게 알려요. 그 늦게 알리는데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 정책 방향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침묵해요. 상황이 안 돌아갈 때. 그래서는 안 되죠. 잘못된 상황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하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국민께 동의를 구하고 그 위험 요인까지도 말씀을 드려야죠. 그리고 결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돼야 되고 올바른 정부가 올바른 대북 정책을 전개하면서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여러분 계속 답글 주고 계신데요. 제가 그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외교안보 클리닉 코너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30초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